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찾았던 부부. 모래사장에서 쉬고 있던 바다 표범을 우연히 만났다가 인증샷을 찍으려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바다 표범이 물려고 하자 여성은 잽싸게 도망갑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앞서 한 육사생도가 여자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합니다. 손을 잡고 한참을 얘기하더니 마침내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는데요.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와 함성까지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미국 관광객들이 멕시코 휴양지 칸쿤의 골프장에서 찍은 악어 영상입니다. 몸 길이 4.5m의 거대한 악어가 골프장 잔디 위를 당당하게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마치 공룡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악어는 크로커다일 종으로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뉴욕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총 105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범죄는 총 21건으로 1년 사이 범죄율이 400% 넘게 폭증한 겁니다. 붉은 불길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솟구칩니다. 안에는 아이가 갇혀있는 아찔한 상황. 그때 영화처럼 타워 크레인 한 대가 슝 하고 나타나 버킷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망치로 창살을 부수는데요. 중국 쓰촨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었는데요. 작업 중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기지를 발휘해 크레인을 타고 아파트 꼭대기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3분 만에 불길 속에서 구조된 아이는 등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데요.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침착한 인부들의 용감한 행동이 멋지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상 카메라로 찍은 듯 노랗고 붉은 빛만 번져있는 이 사진. 놀랍게도 영국 삼남매가 벼락을 맞는 순간이 담긴 건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2일 자전거를 타고 친척 집에 가던 중 엄청난 폭우를 만났다는 세 사람. 잠시 나무 밑에서 한숨을 돌리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셀카 촬영을 위해 셔터를 누르는 순간 벼락이 내리쳐 동시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행인들 눈에 띈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화상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데요.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2차선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왠지 다급해 보이는데 어딜 가는 걸까요? 혹여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까 조마조마하군요. 알고 보니 미국 워싱턴주 네스펠름을 강타한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부의 한 항구 도시에서 폭동 탓에 건물에 불이 나자 엄마가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아래 모여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무사히 아이를 받아냈는데요. 뒤이어 엄마도 구조되며 아이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신나게 그네를 타던 두 명의 소녀들. 반동을 이용해 허공을 가르나 싶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술락 협곡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1900m 높이 절벽에 설치된 그네 한쪽 줄이 뚝 끊어지면서 절벽 아래로 튕겨나간 겁니다. 다행히 이들은 절벽 끝 나무 구조물에 간신히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사고가 난 술락 협곡은 유럽에서 가장 깊고 가파른 협곡으로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술락강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을 보면 영락없는 해변 같지만 이곳은 모스크바의 수변공원입니다. 요즘 모스크바의 한낮 기온은 섭씨 35도로 1901년 이후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데요. 120년 만에 불볕더위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이렇게 훌훌 벗고 강바람이라도 맞으려고 나온 겁니다. 러시아의 기상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고온 현상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물보라와 함께 뭔가 호수로 쏟아집니다. 미국 유타주 야생생물자원부가 비행기로 어린 송어 수백 마리를 호수에 뿌리는 장면입니다. 유타주에선 1950년대부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호수에 물고기를 방류하려고 작은 항공기를 띄웠다는데요. 작은 물고기들이라 이렇게 떨어져도 충격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안방으로 아르헨티나를 불러들인 대표팀은 전반 12분 만에 먼저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수비진이 우물쭈물하다가 골을 얻어맞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아르헨티나를 강하게 압박한 대표팀은 전반 35분 이동경이 시원한 중거리슛을 성공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도쿄 리라 불리는 이동경의 왼발 우회전 슛이 빛났습니다. 대표팀은 하지만 후반 10분 만에 또다시 상대 공격수에게 실점하면서 끌려갔습니다. 느슨한 수비로 추가 실점한 대표팀은 이후 와일드카드 황의조와 권창훈의 막내 이강인까지 투입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팬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이번엔 엄원상의 오른발이 힘차게 돌아가면서 대표팀은 극적인 동점을 이뤘습니다. 2대2 무승부, 수비진의 집중력이 아쉬웠지만 도쿄올림픽 금메달 후보 아르헨티나와 비겨 한층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열렬한 축구팬인 니나 파로키 씨는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유로 2020 준결승전 직관을 위해 어렵게 표를 구해 지난 7일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업무가 몰려 바쁜 회사에는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해 거짓 병가를 낸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각될 줄 알았을까요? 덴마크의 선제골을 내지 잉글랜드가 동점골을 넣는 순간 환호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딱 걸려 전 세계로 송출된 겁니다. 직장 상사도 모를 리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즐거운 직관을 마치고 귀가하던 니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사가 중계를 봤다면서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몬트주의 한 가정집마다 반려견과 야생곰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마치 만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반려견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고 야생곰과 이른바 낮에 봐봐라 놀이를 하듯 뛰어다닙니다. 들여다 보인다고 해서 이른바 유리문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온몸이 투명한 게 마치 외계 생명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슈미트 해양연구소 측은 태평양 인근 심해에서 34일간의 탐사 기간 중 이 문어를 우연히 포착했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보기 힘든 희귀종이라는데 바다에서 유리문어를 만나다니 큰 행운이었겠네요. 인도 서부 유명 관광지에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이 무시무시한데요. 현재 시간 11일 오후 서부 라자스탄주 자이프루 인근 유적지 전망탑 위로 벼락이 쳐 지금까지 관광객 11명 이상이 숨지고 최대 1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폭우 속에 셀카를 찍고 있었다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주 정부도 유족 각각에 우리 돈 77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역 손에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서성이는데요. 방패를 앞세운 여경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쓰러뜨립니다. 한 손으로는 남성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능숙하게 수갑을 꺼내 손목을 채우는데요. 지체 없이 제압에 나선 경찰의 모습에 시민들은 존경스럽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축구 종가의 성지 웸블리에 표가 없는 팬들까지 몰려들어 뜨거운 열기를 내뿜은 가운데 마지막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가 전반 2분 만에 먼저 포효했습니다. 오른 측면에서 트리피어가 올린 공을 루크쇼가 왼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 빗장 수비를 허물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후반 22분 코너킥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베라티의 헤딩이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우누치가 달려들어 마무리했습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연장 종료 직전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승부차기에 대비해 킥이 좋은 레시포드와 산초를 교체 투입했는데 이게 패착이 됐습니다. 레시포드의 슛은 골대를 맞고 나왔고 다음 키커 산초의 슛은 승부차기 승률 100%를 자랑하는 돈나룸마에게 막혔습니다. 키커가 찰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다가 동물적으로 방향을 읽은 돈나룸마는 마지막 키커로 나선 20살 신의 사카의 슛까지 막아내며 자신의 손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A매치 3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전승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는 5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2살 돈나룸마가 자신의 우상 부폰도 이루지 못한 골키퍼 사상 첫 MVP를 차지했습니다. Ma è vero? No, è un sogno incredibile, ragazzi. Cosa devo dire? Siamo entrati nella storia.
안방에서 축구 종가의 귀환을 꿈꾸었던 잉글랜드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콜로세움 주변을 가득 메운 이탈리아 팬들은 잉글랜드 응원가를 재치 있게 바꿔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조코비치는 25살 신예 베레티니의 힘에 밀려 첫 세트를 내주고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철벽 같은 수비력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베이스라인 구석구석을 오가며 상대의 강력한 샷을 하나하나 받아내며 끈질긴 랠리를 이어가다 노련하게 허를 찔러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결국 3세트를 내리따내 우승을 확정한 조코비치는 윈블던 잔디에 드러누워 승리를 만끽했고 관중의 뜨거운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에 이어 윈블던까지 올해 열린 메이저 대회를 싹쓸이한 조코비치는 메이저 통산 20승으로 페더러, 나달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자가 됐습니다. 물고기 꼬리가 달린 인어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 계단에 죽은 듯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낯설고 신기한 모습은 곁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끌었는데요. 세계 주요 20개국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환경운동가들의 퍼포먼스입니다. 불꽃 축포와 함께 시작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쟁. 전반 22분 아르헨티나 데파울이 자기 진영에서 한 번에 찔러준 패스를 디마리아가 잡아 골키퍼 머리 위로 툭 차넣습니다. 이 골을 만회하려는 브라질의 총공세를 잘 막은 아르헨티나는 28년 만에 남미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4골 도움 5개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한 축구이신 메시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운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는 처음 트로피를 들며 우승의 한을 풀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 브랜슨 회장을 비롯해 6명을 태운 우주비행선 유니티가 활주로를 떠나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한참을 비행하다 14km 상공에 도착했고 자신을 매달고 온 모선인 이브에서 분리됩니다. 자체 추진력으로 우주의 가장자리인 고도 89km 부근까지 날아오릅니다. 브랜슨은 이곳에서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고 가족들을 껴안으며 첫 우주 관광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As you go into space, it just the views are breathtaking. I mean, there's no question we are so lucky to have this planet that we all live on. 브랜슨의 이번 우주 비행은 우주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 전략입니다. 회사 측은 내년부터 완전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구상으로 한 장에 3억 원 하는 우주여행 티켓 600장을 이미 예약 판매했습니다. 브랜슨은 직접 우주 비행선에 탑승함으로써 억만장자들이 벌이는 스타워즈 3파전에서 첫 등판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세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 관광에 나섭니다.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도 오는 9월 일반인 4명을 지구 궤도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